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영상을 올리지 못한 지난 2주간 저는 일본에 다녀왔어요. 직장을 잃을지 모르고 계획했던 여행이고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성인이 되고 처음 가는 거라 설레기도 했고 관광보다는 휴식을 목적으로 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희의 본래 계획은 하코네라는 도쿄 근처 온천 지역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하루 이틀 정도 신주쿠 쪽에서 보내고 그 주 토요일에 한국으로 넘어가는 계획이었어요. 본래의 저였다면 1월부터 여행 계획을 짜고 한 달 전부터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놓고 짐을 쌌을 거예요. 하지만 1월부터 들이닥친 악재로 미리 계획을 짜고 짐을 챙길 심적 여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2월이 돼서야 숙소를 알아보고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계획을 진행하다 보니 하필 저희가 여행 가는 기간이 설 연휴더라고요. 좋다고 소문난 료칸들은 이미 예약할 수 없었고 소문난 맛집들 역시 예약이 어렵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날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350달러 아래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가장 저렴했던 에어 서울 티켓을 알아보려고 해도 이미 만석이어서 예약조차 할 수 없었고요. 1, 2월에 가실 분들은 무조건 한두 달 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걷다 보면 한국말이 너무 자주 들려서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싶더라고요. 이틀 내내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다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짜를 앞당기고 료칸도 간신히 예약을 걸어두었어요. 월요일에 신주쿠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화요일 아침 하코네로 넘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일정으로, 그리고 하코네에서 다시 도쿄로 돌아올 때는 로망스카 기차를 꼭 타야지. 로망스카 기차역이 있는 하코네 유모토 스테이션 근처는 옛날 일본 감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거기도 너무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숙소도 착착 예약하고 비행기 티켓도 사놓고 출국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일본에 가면 아기자기한 그릇도 사와야지. 돈키호테를 가면 뭐를 사와야 하지? 일본에 가면 단고를 꼭 먹어야지. 하며 기대를 꽤나 했었어요. 출국 당일 아침, 우리 집 6살이 벙찐 얼굴로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지 라고 대답해줬죠. 저희는 출국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면 이미 화요일 저녁 5시인 거예요. 저희는 날짜 계산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화요일에 하코네로 가서 3시에 체크인을 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5시에 도쿄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면 7시 정도, 신주쿠에 도착하면 8시, 거기서 버스든 기차든 타고 하코네까지 가는데 적어도 2~3시간은 걸릴 테고, 공항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 우리는 모든 예약을 취소해야만 했어요. 신주쿠 호텔도, 하코네 료칸도, 로망스카도 모두요. 이코노미는 살짝 빼. 아침을 뭘로 먹었죠? 던킨이요. 왜 던킨을 먹었죠? 너무 비싸요 여기. 햄버거가 얼마던가요? 23불이더만요. 미친 거예요. 왜 저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사주지 않았죠? 프렌치 프라이드 6불이든 650.7불이던데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은 코스코 가서 감자 한 망을 사. 다행히 벌금은 물지 않고 모두 예약 취소를 할 수 있었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신주쿠의 어느 호텔에 묵어야 하지? 신주쿠에서 뭘 해야 하지? 이미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번잡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신주쿠 근처에 호텔을 다시 예약하고 그렇게 얼떨떨한 채로 일본행 비행기를 탔어요. ANA 항공을 이용했는데 제가 이용했던 그 어떤 항공사보다 쾌적했어요.
음식도 서비스도 심지어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도요. 바꿔 이쁜데. 내가 바꿔 먹자고 하면 바꿔줄 거야? 말로 해줘. 땡큐. 기나긴 비행을 끝내고 일본에 내려 공항을 빠져나왔을 땐 저녁 8시였어요. 공항에서 신주쿠 쪽으로 나오는 버스를 찾는 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역시 대도시답게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말이라도 통하면 좋으련만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근무를 서고 있는 일본 경찰을 붙들고 매표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영어로 말하는 우리가 무안할 정도로 계속 일본어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번역기에 말을 해달라고 해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일본어로만 말하시는 통에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또 저희는 역사를 헤맸어요. 그러다가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겨우 찾아 매표소를 발견하고 버스 티켓을 사서 무사히 신주쿠로 왔답니다. 저희는 킴튼 호텔이라는 곳에서 지냈는데 신주쿠 워싱턴 호텔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 하네다 공항에서 신주쿠 워싱턴 호텔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갔어요. 신주쿠 워싱턴 호텔에서 도보로 5분만 걸으면 저희 숙소였거든요. 숙소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일본이라 그런 건지 비싼 호텔이라 그런 건지 투숙하는 동안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저녁도 못 먹은 상태라 저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신주쿠로 나갔어요. 근처 식당을 미리 알아보지도 않았고 어디가 맛집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나갔는데 다행히 숙소 근처 10분 정도 가니 먹자골목 같은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곳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자니 호객행위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턱이 없는 저희는 대충 아무 분이나 붙잡고 야끼토리 식당을 찾는다고 했더니 저희를 데리고 한 식당으로 안내해 줬어요. 그때까진 몰랐는데 일본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더라고요. 썩 좋은 초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이 빼어나게 맛있지도 식당이 청결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우선 식당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게 적응이 쉽지 않더군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 실내 흡연이 가능한 술집과 꼬치집이 정말 많아요. 특히 동네 작은 이자카야는 대부분 흡연이 가능해요. 담배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구글맵이나 식당 리뷰에서 꼭 non-smoking 식당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거기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다시 나와 동네 탐방을 좀 했습니다. 어디 가면 뭐가 있구나 정도만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다음 날에도 딱히 계획한 게 없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본 관광 명소나 가보자 하고 설렁설렁 걸어서 메이지진구 공원 쪽으로 갔어요. 메이지진구 공원은 꽤나 커 보여서 그쪽 방향으로 걷는다면 도착할 수 있겠지 하면서 걷다 보니 요요기 쪽에 작은 신사에 도달했어요. 일본도 아직 쌀쌀했던지라 아직 꽃을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신사 안에는 벚나무에 벚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 작은 신사를 지나 좀 더 걸으니 뭔가 우리가 찾던 메이지 진구 공원 언저리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어떤 카페 같은 곳을 발견하고 구경 삼아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서 카페 주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그 주인장과 스몰 토크를 하게 되었는데 호주에서 온 백인 남자였고 커피가 좋아 일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떼아트 세계 1등이 한국 사람이라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왠지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스몰 토크를 하다가 로컬 냄새를 풍기는 주인장에게 나루키요라는 이자카야와 차테이 하투라는 카페를 추천받았어요.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선 블루바틀이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었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 갔고 우리는 오픈하자마자 그곳을 방문했어요.
오픈하자마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게가 텅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게의 가장 안쪽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가게에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에 앉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거절당했고요. 많은 관광객 때문에 질린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카페 가장 구석진 곳, 화장실 앞에 배정을 받았어요. 카페 자체는 굉장히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빈티지 스타일이었어요.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컵들은 주인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모은 빈티지 컵들이고 손님이 고른 컵에 커피를 서빙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서 기대했지만 그런 기회는 저희에게 오지 않았어요. 카페는 사진 촬영을 절대 금하고 있었고 우리가 핸드폰을 들기만 해도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영어로 된 메뉴도 있었지만 일본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적은 것 같고 어떤 음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하려고 해도 영 눈치가 보였어요. 친절한데 하나도 안 친절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카페 사람들의 태도 때문인지 그렇게 감동할 만한 커피 맛이 아닌 건지 어서 빨리 주문한 음료를 해치우고 나가고 싶었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도 느꼈지만 유명세를 타버린 그런 곳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인스타 맛집이라고 알려진 곳은 꼭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와 시부야 크로싱 근처에 몰 같은 곳에 갔는데 거기서 구글 평점이 꽤나 좋았던 마츠 시부야라는 곳에서 점심으로 오마카세를 먹었어요. 오마카세는 역시 일본이지 하고 잔뜩 부푼 마음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왜 감동이 없지? 맛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재료가 신선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진실의 미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점심을 먹고 우리는 다시 신주쿠로 올라왔어요. 우연찮게 일본 감성 팡팡 터지는 한 골목을 마주한 거예요. 오모이데 요코초 메모리 레인이라는 골목이었는데 야키토리 식당들이 줄지어 있는 아주 작은 골목이었어요. 현금만 받는 식당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형 쇼핑몰은 카드가 다 되지만 이런 노포 감성의 맛집들은 캐시 온리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자판기로 식권을 뽑는 시스템이 많으니 이런 골목 탐방을 하실 때는 무조건 엔화 현금을 넉넉히 챙겨가세요. 현금이 많지 않았던 우리는 카드를 받는 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좁은 골목에서 수많은 식당들이 손님 유치를 위해 길가에서 음식을 구워대는 판에 눈과 코가 맵더라고요. 이곳은 인당 자릿세를 받는데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자릿세가 꽤나 비쌌습니다. 음식과 맥주도 꽤나 비쌌고요. 혹시 이곳에 가시게 된다면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음식은 더 맛있는 곳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진짜 맛집은 그 골목에 들어가기 전 코너에 있는 작은 라멘집이었어요. 식당 이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간 곳이었는데 이제 찾아보니 히타카타 라멘이라는 곳이네요. 비싸고 맛도 없고 양도 적은 꼬치를 몇 개 주워 먹고 배가 채워지지 않은 우리는 그 작은 라멘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역시 현금만 받는 집이었고요. 주문 방식은 자판기 같은 곳에서 메뉴를 골라 결제를 하고 거기서 나온 티켓을 주방장에게 전달해주는 식이었어요. 영어 메뉴도 없어서 대충 특선 메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광고지를 가리키며 저걸 주문하고 싶다고 했더니 거기 있던 직원이 티켓을 뽑아줬어요. 근데 막 시킨 메뉴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국물까지 싹싹 비워 먹고 슬슬 걸어서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해 새벽부터 깨어있던 우리 집 6살을 데리고 아침부터 주변 편의점을 돌았어요.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다는 말을 주워 들은 게 있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때우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출근 시간 항상 줄을 서 있는 주먹밥집에 오픈런을 했습니다. 곰의 야키무스비라는 곳이었는데 오니기리를 종류별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 정도 종류별로 사와 먹어보았어요. 항상 궁금했던 매실장아찌 주먹밥도 먹어보고 그렇게 밥을 6주먹을 나눠 먹고 나니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가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돈키호테 쪽으로 가보았어요. 아니 근데 물건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리서치도 안 해와서 뭘 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종류도 많고 양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눈이 팽팽 불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왠지 조용한 우리 집 6살. 양주 진열대를 발견한 거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환율 계산. 아무래도 엔화 약세로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했는데 발렌타인 30년산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 6살은 30살 먹은 발렌타인과 파란 띠두른 조니 워커를 들고 돈키호테를 나옵니다. 저는 눈알만 팽팽 굴리다 세안째 하나 사서 나왔고요. 그렇게 돈키호테를 나와 조금 걷다 보니 이세탄 백화점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들어가게 된 가게, 빔즈. 너무 재밌고 구경할 게 많아서 한참 구경하다 나왔어요. 그렇게 골목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고질라도 만나고 열정적인 쇼핑을 끝내고 나니 일본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하고 싶어져 회전초밥집에 도전을 합니다. 이곳도 지나가다가 한번 먹어볼까 하고 들어가 본 곳인데 이름이 지금 찾아보니 오에도 신주쿠 미나미 구치점이네요. 처음엔 어리바리 돌아가고 있는 접시만 건져 먹다가 로컬들이 메뉴를 보고 직접 스시 셰프에게 시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따라 시켜보기 시작했어요. 내성적인 데다가 일본어도 못하는 제가 스미마생, 히토츠 토로사몬 쿠다사이 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손짓 눈짓으로 먹고 싶은 거 다 주문해 먹는 용감한 우리 집 6살. 그래서 여러 번 뺏어 먹었어요. 그렇게 재밌는 경험 한번 하고 초밥도 실컷 먹고 나와 숙소에 가서 맡겨두었던 짐을 찾아 우리는 다시 공항버스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갔습니다. 신주쿠에서 나리타 공항까지는 공항버스로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신주쿠 워싱턴 호텔 앞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간 게 조금 에라가 있는 게 이 공항버스는 30분 정도 신주쿠를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짐도 좀 있고 숙소 바로 옆에서 탈 수 있고 신주쿠역까지 가서 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면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야 해서 공항버스를 탄 거였는데 다음에는 버스 말고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해 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둘 다 버스 멀미를 좀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의 일본 여행이 마무리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료칸도, 내가 기대했던 로망스카도, 먹고 싶었던 당고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나름 엉망진창 재밌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